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2차시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못하니까에 대한을 붙인 것 같네요. 그죠? 뭐,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앞선 내용들, 뭘 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했었다, 맞죠? 극한을 할 때 x가 a로 가는 거, x가 a 플러스 x가 a 마이너스 아니면 x가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갈 때 fx가 어떤 실수로 가면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 L 값을 우리가 fx의 극한값 x가 a로 갈 때 어쨌든 극한값 수렴한다 라는 말을 했었다 맞죠? 그런가 할 때 여러분 교과서를 자세히 봐서 아시겠지만 무슨 말을 갖다 붙이냐 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라는 말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다 그리겠습니까? 그 앞선 내용들은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로 이해하고 풀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식,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극한을 구해봐라 라고 이제 하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다 그려서 하겠어요. 그죠? 그런 함수는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맞죠? 물론 이거를 극한값, 그래프를 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무한대로 가니까. 네,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들로 더하거나 곱한 형태로 바꾸어서 극한을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짤짤하게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네, 써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요 성질이 이제 가능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그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뉴턴 같이, 뉴턴이 어떻게 썼습니까? 무한소라는 이거를 갖다 갖고 왔죠. 제가 앞에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뉴턴이 무한소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이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0처럼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0처럼 무시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한 게 극한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대입을 해도 되고 대입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모가 0이든가 아니면 이제 루트 안, 근호안이 이제 음이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수학에서 정의가 안 되는 곳이 있다 맞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다? 나누거나 식을 변형시켜요.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걸 토대로 궁극적으로 이제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식에다 대입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대입을 해도 문제가 없게끔 어떻게 되어 있냐 1, 2, 3, 4, 5를 통해서 더했을 때 이게 이제 뭐다 이거 리미트가 분배가 된 것처럼 분배라고 말을 쓰면 안 되죠. 분배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다 각각 극한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백이 되어 있을 때도 각각 극한값이 되고 실수배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리미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쓰이고 그러니까 극한이요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되었을 때도 각각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고 나누기 되었을 때도 각각 나올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두 개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 요 두 개가 수렴할 때 이게 이제 5가지의 성질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상황에서는 대입을 해라.
뉴턴의 무한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대입을 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교육과정의 의도는 그게 아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에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네, 대입을 하세요.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식을 변형시키면은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두 함수 fx, gx에서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 모두 x는 a에서 수렴을 할 때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총 5가지의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다? f의 x 더하기 g의 x 이 전체의 극한값은 어떻게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알파 베타 값은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고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다. 맞죠? 증명은 이 극한이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됩니다. 네, 모든 증명이 다 그럴 거예요. 대학교 가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a로 갈 때 fx-gx의 전체 극한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 곱하기 fx 이거의 극한은 c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fx-gx의 극한 보내면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다섯 번째, 여기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요 전체의 극한값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단, 어떻다? 단이란 조건이 빠졌네요.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빠졌습니다. 네, 0이 아닌 베타 값으로 수렴을 하면 분모가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면은 요 전체의 극한값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각각 이렇게 여러분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리미트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진 형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x가 a로 갈 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x가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x가 a 우극한, x가 a 자극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에도 만약에 수렴만 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이 성질이 성립을 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참고하고 하나 써놓긴 했습니다. 네, 위에 있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함수의 극한값이 그게 아니야. 그게 이 공식에 있는 값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값을 수렴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그쵸. 그거밖에 없죠. 공식에서 있는 그 극한값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 다른 실수값을 찾아와 보세요. 뭐 없잖아요. 그죠? 납득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납득을 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요.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제 1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극한이 있어요. 요 극한이 있으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푼다는 거예요? 위에 극한에 대한 성질 이거 쓰면 분자, 분모가 각각 수렴하는지 본다는 거죠.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그 분자, 분모 그래서 보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가고 분모는 2로 가네. 각각 수렴해. 그리고 이거는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이제 리미트가 요렇게 따로 분자, 분모에 각각 적용되는 것처럼 이제 해서 어떻게 된다? 각각 수렴하는 값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이제 하는 전체 마이너스 2분의 1 값으로 이 전체 값은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2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x가 0으로 갑니다. 그럴 때 gx-3fx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있으니까 리미트를 각각 이렇게 이제 따로 나눠준다. 맞죠? 그래서 각각 수렴하는 그 극한값으로 이제 전체가 수렴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복잡한 식, 복잡하다라고 가정하면 이 복잡한 식을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함수로 나누어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게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교과서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우는 목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약간 꼬아봤어요. x가 2로 갑니다. x가 0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해놨는데 x가 2로 가게 될 때 f의 2-x 전체 제곱에다가 x-2 그 다음에 x-2 한 거를 갖다가 극한을 한번 조사해 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복잡한 게 요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맞죠?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t를 x-2라고 이제 치환을 하면 x가 2에 가까이 갈 때 t 값은 0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전체는 t가 0으로 가게 될 때 식이 요렇게 이제 바뀝니다. 네. 근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납득이 가능한데 요게 사실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는 과정을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 놨습니다. 맞죠? 어쨌든 요거의 결론이 뭐다? 찬찬히 읽어보면 아는데 우극한 자극한을 구해봤더니 내나 똑같이 원래대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t가 0으로 가게 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극한 자극한이 가니까 s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t가 이렇게 가면 s는 좌극한 t가 왼쪽에서 가면 s는 오른쪽에서 가게 되니까 각각 이렇게 이제 돼서 이렇게 되어서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모도 수렴을 하니까 리미트를 분자 분모에 떨어뜨려 가지고 각각 수렴하는 값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죠? 제곱되어 있는 것도 그냥 곱으로 생각해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값으로 이제 수렴하면서 대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네, 이거 약간 이제 꼬아봤던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문제인데요. 만약에 x가 1로 가는데 1의 우극한이 1이고 1의 1로 가는 자극한이 2다 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을 구하세요 해갖고 문제 4개를 줬습니다. 네, x가 0 플러스 x가 0 마이너스 x가 0 플러스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 안에 있는 식을 건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될 때의 극한값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위에서 살짝 이제 힌트를 줬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뭐다? 치환을 하죠. t는 여기 안에 있는 식이라고 치환을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과연 원래 있던 x가 0 플러스 0 그러니까 0의 오른쪽으로 가는 극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다. 맞죠? 그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 플러스 0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썼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한다? t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t에다가 이거를 대입해 가지고 x가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했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t는 1 플러스 2x 였으니까 x식에 여기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간다. 맞죠? 그럴 때 이제 2가 요렇게 이제 곱해지고 이거는 가까이 가는 실수값, 이거는 가는 방향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면 이거는 1 플러스 0, 1의 우극한이네 라고 해서 t가 1의 우극한 해서 ft 구해보면 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것도요.
요 안에 있는 식이 복잡하니까 치환을 하고 x가 0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t 있는 식의 x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는 가까이 가는 실수값, 이거는 그 가는 방향 해가지고 이거는 가까이 가는 실수값은 1이고 가는 방향은 왼쪽이다 해가지고 t가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의 왼쪽에서 간다 해서 좌극한을 구해라 라는 말이구나 해서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것도 이제 풀이를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 네,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해가지고 혹시나 궁금하실까봐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문제 없었는데 만약에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거의 극한을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맞죠?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이거의 극한을 구할 때 t를 일단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는데 이때 t는 1-2x는 x가 어디로? 1의 오른쪽에서 간다, 맞죠? 이 1은 x가 가까이 가는 실수값이고요. 0은 x가 가까이 가는 방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t 상황에서도 똑같이 x에다가 넣어줘서 가는 방향과 실수값을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t가 원래 있었던 실수에다가 2, 두 배만큼 가까이 가겠다는 거겠죠. 많이 가까이 간다 하면. 네, 그렇게 2 이제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는 실수값이 있고 방향이 있다, 맞죠? 실수가 있고 가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다? 실수, 가까이 가는 실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는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실수값이 뭐다? 1-2니까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고, 가까이 가는 방향은 여기에 앞에 있었던 여기 마이너스 2 맞죠? 원래 플러스 방향으로 갔었는데 x가 오른쪽에서 갔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왼쪽에서 가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즉 t 이 값은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야 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서 이제 t 방향 가는 곳이랑 방향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1 플러스 1의 오른쪽에서 이제 가는 이 극한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극한은 이제 t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가게 되는 요 극한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수열의 극한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a가 있으면 a의 오른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를 a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 그 다음에 a의 왼쪽에서 오는 거는 a-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대충 식 보니까 이제 감은 오시죠? n이 뭐 어떻게 이제 가니까 여기에다가 뭐 붙어도 어찌어찌게 방향만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설명이 그래서 좀 수월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해서 약간은 아쉽다. 하지만 전혀 설명을 못할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참고할 부분이거든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각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만 성립한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뭘 가져갔느냐? 그거 뭐지? 수렴을 안 할 때에 있는 그 함수와 이제 상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fx가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그 두 개 더한 거는 괄호 안에서 더해지니까 이 값은 0으로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극한값, 이거의 제곱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두 개가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c가 0,
그리고 fx가 요렇다 라고 하면은 c 곱하기 fx는 안에 있는 함수값이 전부 다 0이니까 극한값이 0이지만 그 다음에 요거의 극한값이 없죠. 발산하니까 이제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 gx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극한값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 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g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fx, gx 이렇게 있으면 x가 0으로 갈 때 요거의 극한값은 0 해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x가 0으로 갈 때 gx 요거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두 개가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네, 꼭 수렴할 때 이제 이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뭐 이제 뭐지? 수렴할 때 그 성질이 성립하는데 그게 성립한다 해가지고 이제 다 수렴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만 위에 있는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